안녕하세요. 네.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또 37회 요양버사 시험이 내일 모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 장희연, 1타 강사님께서 계속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복지 파트의 강의를 일부 같이 여러분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을 같이 풀어볼 건데요. 요양보호 개론에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인권과 직업윤리 이 세 단원이 있는데요. 이 세 단원을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저희가 30문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단원과 관련한 중요 내용들을 시험 문제로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자, 1번 문제. 노인의 특성 중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이 풀어볼까요? 네, 답은 비가역적 진행이죠. 예, 피하 지방은 감소를 합니다. 면역 능력도 감소를 하죠. 잔존 능력은 감소를 합니다. 회복 능력은 감소를 하죠. 비가역적 진해, 이게 옳은 답이죠. 비가역적이라고 하면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번 문제. 자신의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거나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주는 것과 관련 있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네, 답은 3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노인의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경향의 증가, 또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 이런 것들이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인데 그 특성별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보기의 내용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죠. 1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한 것들이 이와 관련한 내용이죠. 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노인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노인들은 혈육, 물질적 재산,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하는 게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죠. 자, 경직성의 증가는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요.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한다는 것이 경직성의 증가죠. 자, 시간 전망의 변화는 노년기 심리적 특성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3번 문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 노년기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죠. 자, 1번이 왜 틀린지 볼까요? 성 역할의 구분이 노년기에는 모호해지고 있죠. 또 고부 갈등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세대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노력을 해야 되죠. 또 노년기에는 손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노인에게는 활력을 주고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빈둥지 증후군은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4번 문제.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변화로 옳은 것은? 네, 답은 5번 의존성의 증가죠. 네, 유연성은 감소됩니다.
외향성은 감소되고 내향성이 증가되죠. 네, 조심성은 증가됩니다. 독립성도 감소가 되죠. 의존성이 증가되죠. 5번 문제.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답은 2번이죠. 그래서 노인이나 노인 부모나 자녀가 선호하는, 최근에 가장 선호하는 가족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그래서 수정 확대 가족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는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이죠. 6번 문제.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5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죠. 네, 그래서 1, 2, 3, 4는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 옳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7번 문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 네, 답은 2번. 재가노인복지시설이죠. 자,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에 서비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8번 문제. 독거 노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파악 및 욕구 파악,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연계 등 사회 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 사업은? 네, 답은 1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죠. 자,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교재 2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죠. 9번 문제.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시설은? 네, 답은 5번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뿐만이 아니라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해서 학대 사례를 판정하고 또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시설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자, 제가 방문 요양센터는 그 노인 장기양 보험의 재가급여 중에 하나고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하나죠. 자,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 하나이죠. 10번 문제. 장기양 인정 시 가정에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기관은? 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요원인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해서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를 하죠. 11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은? 네, 정답은 4번 존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한다. 노인은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이 5가지가 있죠.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그래서 각 원칙에 따른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12번 문제. 치매, 중풍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구인인의 노인복지시설은? 네, 답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죠.
네, 여기에서 양로시설인 경우에는 노인 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죠. 또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또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죠. 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노인요양시설은 한 층에 입소자 10명 이상이 이렇게 입소해서 공동으로 요양을 받는 시설이죠. 네, 그래서 이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 목적은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 중에 입소자 9인 이내 노인복지시설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인 곳은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장교양급여 대상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거동이 어려우면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관절염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또 2번 50세 말기암 여자. 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거동이 어려운 거는 맞는데 네, 말기암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4번 80세 독거 노인인데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죠?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장교양의 대상이 안 되십니다. 또 70세 남성인데 뇌출혈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데 병원에 치료 중인 경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경우에는 장교양 보험의 대상이 안 됩니다. 14번 문제. 다음은 장교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4번. 네, 신청을 하면 공단의 전문 요원인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신청인의 집으로 가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또 조사표 공단에 돌아와서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을 건보공단에서 하시고요. 또 의사소견서 제출 유예자를 통보를 한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차 판정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하죠. 이렇게 신청해서 등급 판정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이 소요가 됩니다. 15번 문제. 장교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네, 정답은 3번 3등급이죠. 네, 1등급인 경우에는 장교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자, 2등급은 장교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3등급은 장교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자, 4등급은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5등급은 장교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치매가 있는 분들, 또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도 하죠. 16번. 수급자 일상생활,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네, 정답은 5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네, 기타 재가급여로 이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 속한 급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가급여에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6가지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또 기타 재가급여 이 세 가지 급여가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장교양의 등급, 유효기간 등 수급자가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네, 정답은 2번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수급자나 대상자 어르신이 장교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간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하나는 장기요양 인정서, 또 하나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네,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올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 또 장교양의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또 대상자가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또한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에는 대상자에게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본인 부담률, 또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 도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입니다. 19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네, 정답은 3번.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20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동기 유발자입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보 전달자부터 요양보호사 역할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숙련된 수발자죠. 자, 두 번째는 정보 전달자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죠. 세 번째는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 그 신체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이죠. 또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이죠. 또 다섯 번째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역할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옹호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각 그 요양보호사의 역할 6가지를 꼭 인지를 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이죠.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가 정답이고요. 자, 이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생활하실 때 몇 가지 권리가 있는데, 네, 문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된 사례이죠.
그래서 이 어르신은 온돌방을 쓰고 계시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22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정답은 1번 방임입니다. 자, 노인 학대 유형도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신체적 학대, 또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중에 가장 많은 학대는 정서적 학대,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임이라 그러면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또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나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치한다, 또 방임한다, 또 떠돌게 한다, 중단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또 보호하지 않는다, 소홀히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23번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정답은 4번 마을 통장입니다. 자,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 학대 발견, 의심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거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인 사람은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또 재가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24번 문제.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정답은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콜센터는 1577-1389번이고 경찰서는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25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입니다. 자, 1번은 대상자의 가족의 의견이 아닌 대상자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죠. 또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과 시설장에게 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과 또 센터에서 지시하는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죠. 26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방문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올바른 행동은 네,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되고, 물론, 시설에도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27번. 요양보호 업무 중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록한다입니다. 자,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질문을 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죠. 또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신체 기능과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죠. 또 대상자가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이 되면 경찰서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8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자, 허리를 보호하는 기본 자세가 있죠? 자, 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에 위치하여 들어 올린다입니다. 자, 1번 답을 보면 무릎을 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 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무릎을 구부려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야 되죠. 또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을 바꾸어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또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는 허리를 구부리면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29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간 정도 유지한다가 맞습니다. 네, 동작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되지 않도록 동작을 해야 되고요. 또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을 하도록 합니다. 또 통증을 느끼면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또 동작과 동작 사이에서는 5에서 10초간 쉬고 동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기 전과 후에는 또 준비 운동과 마무리 동작을 해야 됩니다. 30번. 요양보호사가 몸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몸에 걸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용약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름진 부분까지 골고루 바르고 씻어내는 게 치료 방법이죠. 또 겨드랑이와 팔이 접히는 부분에만 바를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골고루 약을 바르셔야 되죠. 또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이거는 결핵인 경우에 이렇게 하죠. 또 자연 치유가 안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문항 요양보호 개론의 대상자 이해, 또 제도 및 서비스, 또 직업윤리와 자세의 내용들을 한 30문항을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 요점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내일은 나머지 사회복지의 파트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